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은 크기에 상관없이 높은 제거 효율을 갖는 미세 플라스틱 제거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화공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공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고분자 공학으로 박사를 해서 소재에 대한 고분자 소재에 대한 기술들을 연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임용이 돼서 부산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한 연구 과제들은 여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천연 유래, 천연 식물성 유래 표면 접착성을 가진 물질들로 어떤 소재를 개발하거나 어떤 점착성을 가지는 고분자를 합성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고분자를 이용을 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기존에도 많은 사용을 했었지만 현재는 지금 저희가 다 쓰고 있는 마스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떤 그 포장재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1차 미세 플라스틱, 2차 플라스틱으로 구분이 되는데, 1차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기업에서 작은 비드 형태의 그 알갱이들을 이용을 해서 세면대 스크럽이라든지 섬유유연제 이런 데 쓰이는 그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형태가 1차 미세 플라스틱이고, 2차 미세 플라스틱은 타이어나 지금 끼고 있는 마스크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됐을 때 작은 조각이 되는 형태를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된 이제 미세 플라스틱, 저희는 정의하게 5mm 이하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오펫을 통해서 특히나 해안가에 있는 환경 오염이나 이것들이 결국에 이제 먹이사슬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섭취하는 걸로 인해서 위해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이것들을 줄여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위해성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유해한 중금속이나 유기물들을 이제 운반할 수 있는 캐리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세 플라스틱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환경에 노출되면서 인간에까지 노출이 된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구들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게 동네에 있는 해안가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분포도를 분석을 해보면 수심 한 30m 이 안에서 많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크기 자체는 200 마이크로 이하 크기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쓰여지는 이제 폴리머의 종류는 폴리에틸렌, 폴리스타렌, 폴리프로필렌 등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주요한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개발한 기술은 종래 기술로서는 이제 제거가 어려웠던 200 마이크로 이하의 크기를 갖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크기보다 그 멤브레인 포의 크기보다 큰 것들은 이제 걸리고 나머지들은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멤브레인의 포어 사이즈가 200 마이크로보다 이제 크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러한 작은 사이즈의 미세 플라스틱은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안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제거할 건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했는데,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어떤 식물 유래성을 갖고 있는 이제 페놀 물질, 저희가 이용하는 건 이제 테니니시드라고 하는 녹차 성분, 이러한 녹차 성분을 이용을 하고
실험의 이제 그 설계는 어떻게 했냐면 연구자들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모델로서 이제 비드를 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비드, 200 마이크로 이하의 것들을 폴리스타렌, 폴리에틸렌 같은 비드를 써서 이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게 목적인 거고, 이걸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중간의 과정으로서 이런 녹차 성분이 있는 것들로 표면 개질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응집제로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응집을 시켜서 결국 큰 사이즈의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필터레이션 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이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대신하는 용도로서 이 메탈 아연이 기존에 이제 쓰이고 있는 응집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일한 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큰 사이즈의 어떤 그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것들이 무게에 의해서 그냥 침전이 되거나 아니면 필터레이션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개수의 이제 미세 플라스틱들이 적은 개수로 이제 정제가 되는 현상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러한 비드들을 처음의 상태에 있는 상태고, 이걸 이제 응집을 시켜서 큰 사이즈의 이제 응집체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저희가 더 확실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광성을 보이는 그 비드를 이용해서 많은 개수에 있는 비드들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가 된 형태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응집제로 쓰이고 있는 이제 FE나 알루미늄 베이스의 어떤 응집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거 효율과 저희 기술이 갖고 있는 제거 효율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농도, 똑같은 조건에 실험을 해봤더니 기존에 있던 것들은 한 50%, 평균적으로 50%의 그 제거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에러 값이 크다는 것은 이제 재현성이 좀 어려운 거를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희 거는 한 95%에 이르는 제거 효율과 재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뭐 프랙티컬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세안제에 있는 이제 비드 같은 거를 저희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응집이 잘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은 기술적인 거는 요 앞에 설명한 것들이 이제 그 주요한 내용이고, 뭐 학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정말 어느 정도 위해성을 갖고 있는가,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는가를 평가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세포 실험이라던가 마우스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농도별로 적은 농도, 중간 정도 농도, 많은 농도를 갖고 있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갖고 어떤 그 조직이나 특히나 이제 장 기관에서 이제 많이 보려고 했고, 왜냐면 뭐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이 일주일에 그 신용카드 하나 정도를 저희가 섭취한다고 합니다. 1년 되면은 거의 칫솔 12개 정도를 저희가 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을 이제 섭취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그렇게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는 아마도 배출이 많이 될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위해성이 저희가 느끼는 정도에서는 이제 적을 수도 있다는 이제 반증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마우스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그 배출되는 기관 중에 이제 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에서 그 장 기관에 이제 그 표면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노출된 그런 그 실험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농도에 따라서 이 ROS나 뭐 염증 인자 같은 게 굉장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노출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기관 자체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저희가 같이 연구하는 그룹에서는 그게 또 뭐 변비라던가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쓴 이제 기술을 이용하면은 결국에 이렇게 퓨리파이어가 돼서 적은 개수의 어떤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이런 염증 수치라든지 유해한 어떤 산소 발생을 줄여주는 것을 높은 농도를 갖고 퓨리피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위해성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상을 캡처한 이제 영상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한 5분 이내에 이거를 이제 응집을 시키고, 사실은 지금은 더 좀 최적화가 돼서 한 1분 이내에 응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탁한 어떤 입자들이 쭉 많은 개수가 있기 때문에 탁한 농도를 갖고 있는 이제 입자들이 있는 거고, 요거를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투명한 상태의 어떤 수처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의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장점들은 기존에 있었던 기술, 특히 이제 멤브레인하고 기술을 비교를 해보면, 멤브레인의 기술은 결국에는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의존적으로 제거 효율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저희는 굉장히 크게 빠른 시간에 이제 뭉치도록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처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리고 종류에 상관없이 이것들을 이제 뭉치게 할 수 있고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의 기술은 한 40% 이하에 비해서 제거율을 많이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농차 성분이 주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지 않더라고요. 저희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물질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단가를 갖고 있고, 친환경적인 요소에서도 별로 이슈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보는 이제 적용 분야인데, 사실은 그 필드에서는 좀 느끼는 거는 또 다른 면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정수 과정이나 그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제거하는데 응용을 할 것인가. 특히나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기존에 있는 하수, 폐수 처리는 굉장히 스케일도 크고 다른 컨테미넌트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술만으로는 이제 적용을 하기가 어렵고, 거의 마지막 끝단에 해당되는 이제 어느 정도 퓨리파이가 된, 정제가 된 그러한 수지를 최종적으로 이제 제거를 할 때 크기가 작은 것들을 제거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식수에 사용되기 이전의 단계, 그런 단계에서 좀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은 해안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현재 연구들은 그 해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대기 환경이나 육상 환경에서도 똑같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스케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청정기의 역할 중에 이러한 기능들을 추가를 하게 되면 저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미세 입자나 같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입자들을 어떻게 전제를 할 수 있을 건가, 그거의 관점에서 어떤 퓨리파이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이제 출원이 되었고 이제 등록 단계에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고, 사실 이 이제 연구가 계속 좀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허가 아마 하나 정도는 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본 기술에 대한 내용 설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